손에 뭔가 그렇죠. 피를 그걸 묻히는, 피를 묻히게 네. 되니 결국 투자자 피해를 키운다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사업자들이 저보다 더 모를까요? 저보다 더 많이 알죠. 지금 제가 아는 거 사업자들 다 알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정보과학부의 박지용 기자입니다. 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관련된 전문가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예자선 변호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자선입니다. 요즘 또 가장 핫한 이슈가 가상자산의 이제 증권성 여부, 그걸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그걸 얘기하기 앞서서 최근이죠,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위가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중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성격을 띠는 것은 원래의 법대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게 증권이냐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설명 정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대선 때부터 그랬고, 인수위에서 원래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증권으로 규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새로 법을 만들어서 규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수습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먼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제 증권을 규정하는 게 네네. 어떤 기준으로 이제 증권을 규정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네, 증권이라는 용어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투자 관계를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저희가 주고받을 때,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줄 때 기부가 아닌 이상 구매 관계 아니면 투자 관계, 아니면 이제 속아서 사기를 당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박 같은 걸 하기 위한 건데,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매라고 하면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면서 돈을 내는 것도 있지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나중에 구입하기 위해서 미리 포인트로 충전해 놓는 거, 그것까지 이제 폭넓게 결제라고 본다면 구매 결제 관계에 관한 법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투자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상자산 현상을 봤을 때 사실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도박성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금 허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건 완전 금지 상태는 아닌 거고, 그렇다면 이 돈 관계를 뭔가로 규율을 했을 때 이거는 투자 관계가 맞다, 투자 관계가는 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증권법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따로 법을 만들지 않고 그냥 원래 투자 관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법이 있었으니까 그 투자 관계 법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말한 게 SEC 가이드라인인 거고,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그 선언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토큰 증권 정책 방향에서 이제 확실히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작년에 이미 뮤직하우라는, 이건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 조각 투자라는 거 있잖아요. 네. 실제 그 어떤 권리에 대해서 n분의 1로 권리를 가지는 그 조각 투자에 대해서도 이거는 증권이라서 자본시장법 적용 영역이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도 이제 판단하겠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럼 사실 되게 이게 명백한 거잖아요.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이 있으면 이거 증권이다라는 명백한 그런 법도 있고, 근데 지금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판단 기준을 내리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보면 뭐 이미 지난해 나왔던 그 조각 투자 관련된 그 법률을 따라라. 근데 여기에 이렇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증권이다 아니다를 구분짓지를 않는 건지, 네. 전 또 그게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여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원래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이 있는 나라의 공통적이라서, 이제 미국에서 진작에 SEC 가이드라인을 나왔을 때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했어요. 이제 타인의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증권이고, 가상자산에 그걸 적용했을 경우에 유의해야 될 점, 첫째, 따로 배당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아도 그 가치 상승 자체도 수익의 기대다. 두 번째,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실제로 쓰임이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투자 목적인지를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판단 기준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즉 진짜 이게 이용하려면 포인트처럼이면 사용자들 위주로 주로 팔아야 되고, 발행량도 그 사용에 맞는 정도로 있으면서 가격도 뭐 약간 2차 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황금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거지 그 위주는 아닌데,
그게 아니라 사용하고 상관없는 많은 양을 발행을 해서 그걸 2차 시장을 위주로 돌아가서 가격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형성되면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결제가 아니라 투자니까 이거는 증권으로 본다. 이렇게 그 두 부분을 딱 써놨거든요. 근데 금융위는 이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습니다라고만 했지 그 두 개를 가이드라인에 딱 써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긴 하지만 수익을 배분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확실합니다라고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를 해서 그럼 여기 예시로 들어놓은 수익의 배분이 따로 없거나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경우 뭐 스테이킹 서비스 이런 게 딱 없는 경우에는 이건 주권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애매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말해버리면은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이 되다 보니까 바로 그럼 상장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본인들 손으로 이제 뭐랄까 손에 뭔가 그렇죠. 그걸 피를 묻히게 네. 되니 이제 항상 저희 금융위는 스탠스는 이제 직접보다는 일단 시장의 그런 거를 보는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결국 투자자 피해를 키운다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자들이 저보다 더 모를까요? 많이 알겠죠. 저보다 더 많이 알죠. 네. 지금 제가 아는 거 사업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위믹스를 비롯한 이런 코인들의 백서가 영어로 돼서 잘 읽어볼 일은 없지만 거기 디스클레이머에 보면 이거는 미국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중국과 미국에. 중국은 금지해놨으니까 그런 거 이해하는데 미국은 왜 써놨을까요? 미국에서 이게 증권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미국 법에서 잘못 걸리면 이거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건 아니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자본시장법은 그렇거든요. 자국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다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뭐 싱가포르에서 발행이 왔다고 해도 사실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으니까 미국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딱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확한 사실은 사업자들이 알려줄 이유가 없겠죠. 지금 사업을 봐도 코인을 뭐가 여기저기 쓸 수 있다라는 말만 하지 본인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직접 말은 하지 않는데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다른 말에 가려서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깜빡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인 거를 정확하게 알려줄 이유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죠. 결국에 그 부정확한 정보의 공백 상태에서의 모든 불이익은 정보를 덜 가진 개인들이 가지게 되겠죠.